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추억이 많은 계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출입문도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컨테이너 받을 때랑 자재 받을 때 제외하고서는 모든 자재를 이 다리 밑에 공간에서 받았는데, 이 공간에서 계단을 통해 자재를 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건 들어오면 겁나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고급스럽게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먼저 왔겠죠? 그러네요. 계속해서 제가 먼저 왔던 것 같네요. 성격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쉬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때도 굉장히 안달복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급한 놈이 서둘러야지. 오늘은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제작해둔 프레임을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문틀과 창문틀이 되겠습니다. 기본 타공은 컨테이너 제작할 때 부탁을 드렸고요. 사이즈가 잘 맞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더 절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마저 절단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협력업체에서 나름대로 잘 사이즈를 맞춰주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는 특유의 골지 디자인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인원이 모양을 잘 봐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곳 위치가 도로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해 바깥에서 한 명이 내부를 바라보며 안전 사항들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포커스를 맑은 바깥 날씨로 잡아서 내부에서 일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았던 날이었네요. 밝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저는 영상에서 하늘이 보이는 게 더 좋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더 나으시겠죠? 간혹 가다가 철판 풀용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얇은 철판들에 강한 인장력을 주는 풀용접을 때려버리면 컨테이너가 정말 보기 싫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성만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부분 태그를 강하게 찍어서 용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틀 재단이 잘못돼서 왔네요. 조금만 잘라내면 됩니다. 들어와. 오케이, 딱 맞고 수평 보고 갑니다. 컨테이너를 안착할 때 수직 수평을 맞춰서 놓더라도 제작할 때부터 이것이 딱 기준에 맞게 제작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놓는 이 문틀 프레임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부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문틀과 샤시를 껴넣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부 최종 마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마감까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구조 단계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마감으로 이어지는 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지금 대충 하면 며칠 뒤에 제가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바지 얇은 거 입고 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저런 것들은 타일이나 내장할 때 입으면 되는데 오늘의 OOTD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라 다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찾아오기 힘들 수가 있으니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내성적이라 무섭습니다. 자, 다음은 통유리 픽스 창과 환기용 PJ 창을 결합한 픽스 PJ 창 프레임을 끼워 넣을 건데요. 이 집에서 핵심 디자인 역할을 하게 될 녀석이죠. 컨테이너 판, 골지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힘으로 억지로 꾸겨 넣게 되면 용접을 하면서 다 휘어버리고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너무 넓게 타공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빡빡하게 해서 때려서 끼워 맞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대한 정확하게 재단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In this wanderlust we belong. 컨테이너 골지 모양을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 일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밖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안으로 밖으로 계속 확인하러 다녀야 되고 열심히 다 해놨는데 모양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는 그래서 눈이 많아야 됩니다. Wandering down the highway long, stars above, they hum their song. Every step feels somehow wrong. Gotta find where I belong. Endless roads, they wind and twist, chasing dreams through fog and mist. In this maze, I'm getting lost. What's the path? What is the cost? Heartbeats sync with midnight trains. Life's uncertain, filled with strains. Seeking answers through the rain. Will I find it? Will it wane? 잘 됐나 확인해보고.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자, 이제 그을음 난 것 좀 갈아낼게요. 근데 이 부분은 영상이 없네요. 제가 이 당시에 일하느라 바빠서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유튜브를 계획해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찍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어. 삼각대 다 설치하고 찍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배터리 없고 삼각대 돌아가 있고 용량 없고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자료가 많이 모자라니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요 당시에는 농막을 직접 지으려는 수요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혼자 해보려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용접은 뭐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이렇게 어느 지점에다가 놓는다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구조적으로 디테일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의 부분 나레이션을 좀 넣도록 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분들이 빨리 늘어나고 계셔서 영상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얘기하다 보니 작업 설명을 안 드렸네요. 지금 하는 작업은 컨테이너 이중 지붕 작업입니다. 지붕이 있는데 무슨 지붕을 하나 더 만드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용 컨테이너 특성상 용접 부분이 방수가 영원할 것이라는 신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용 컨테이너와 다르게 내수용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풀용접을 하고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누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들지 않는 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으로 인한 열에 대한 방어와, 그리고 비가 올 때 굉장히 또 큰 소리가 울리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어도 같이 겸할 겸 추후 누수에 대한 관리 필요성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징크 판넬을 이용해 이중지붕 공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면서도 평지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에 대해 늘 강조를 하고는 하는데, 컨테이너 디자인을 어설프게 살리겠다고 우기다가 추후에 벽지 다 젖고 합판 다 썩은 다음에 이중지붕 하는 거 하도 많이 봐서, 이 건물 같은 경우 30년 이상 쓸 계획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중지붕 공사를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건축주님께서도 흔쾌히 공감해 주셔서 예쁜 디자인으로 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새로 생긴 톨게이트 근로자 휴게실이 없어서 근로자분들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셨어야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톨게이트 특성상 교대를 하셔야 되는데 교대하고 쉬러 들어가기 무섭게 다시 교대를 해주러 출발을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 복지를 위해 공단 측에서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계약을 했던 건물입니다. 일하고 있는데도 고맙다면서 계속 고구마, 식혜, 수정과 등을 가져다 주셨는데 아무래도 일하면서도 마음이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다 어머니 같은 분들께서 자꾸 챙겨주시니까. 근데 물론 어머니들이 흥정을 참 잘하긴 하세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서비스도 참 많이 넣어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무 남는데 가져가도 되냐, 뭐 방킬라이 같은 거 있죠. 일반 구조재는 뭐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사왔는데 어디다 달면 좋을까요? 블라인드를 사왔는데 색깔 어때요?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다 해드려야죠. 뭐 이쪽에 뭐 다른 색 좀 칠해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것들 웬만하면 저희가 다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현장입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 현장 3일차 가진 자료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기존 틀 앞뒤로 세워놓고 중간에 상 작업해서 징크 판넬 얹을 수 있도록 작업되었고요. 거의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뭐 파도 페인트나 징크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하는 디테일한 과정들이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용접을 하고 나면 그 용접부는 다른 부위보다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쌉이라고 하죠. 그런 페인트들을 많이 바르는데 빠르게 훅훅 발라야 되는 데들은 저희는 징크 스프레이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범위가 있는 것 같으면 에폭시 계열의 만능 방청 프라이머 제품이 있어요. 기억하기로는 에바코트라는 제품으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이후에 그 우레탄 계열의 페인트를 도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페인트류를 선택해서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페인트가 전도장, 후도장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쌉이나 라카 같은 계열은 저희가 쓰는 페인트들이랑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시공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각 파이프류의 빨간 페인트 위에도 꼭 방청 작업을 하면서 쫓아와 주시고요. 후도장 할 생각이 없어서 아연도금 파이프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징크 스프레이 뿌려주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에휴, 돈가스 용접기는 용접성도 좋고 용접할 때는 좋은데 홀더가 짧아가지고 옮겨 다니는 게 아주 고역입니다. 아크 용접기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붕 쪽에 박판 작업을 할 때는 아크 용접기로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면 사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돈가스 용접기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출용 컨테이너 작업할 때는 저희가 CO2 용접기로 바꿔서 작업을 하거든요. 용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돈가스 용접기, CO2 용접기, 요거 미그 용접기라 그래서 사실 같은 거거든요. 하나 사두시면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더 나은 용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하루도 저랑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데크와 루프 작업이 있네요. 데크와 루프 작업 이후에는 설비 그리고 전기, 건축물에서 이제 혈관이 되는 그런 녀석들을 작업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작업 스케치고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아까는 없던 난간 같은 것들이 생겼죠. 가운데가 너무 허전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어떻겠냐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상부 작업까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요거 하고 있을 때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해갖고 짜증나 죽는 줄 하도 칭얼대가지고 먼저 보내고 방청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위 컨테이너에서 바라본 야경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영원히 느낄 수 없는 낭만이 되겠네요. 밑에 그슬린 것 좀 닦아놓고 방청 작업 좀 하라니까. 내일 하자. 모쪼록 오늘 하루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